안녕하십니까, 박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Qt 크리에이터, Qt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Qt는요, 그러니까 개발 환경이라고 봐야죠. 개발 환경이고, 그럼 개발 환경이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제 크로스 컴파일, 그러니까 요즘 그 .NET 프레임워크 있죠? .NET 프레임워크. 그 .NET 프레임워크도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앞으로 꼭 하고자 하는 막 그런 길을 가고, 자바 머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은 뭐냐면은 실행 파일을 아예 그 운영 체제에서, 그러니까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소스 자체를 컴파일만 하면 실행 파일이 그냥 그 운영 체제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그 .NET 프레임워크형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꼭 .NET 프레임워크를 그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NET용으로 짜서 배포를 할 때는 .NET 프레임워크를 같이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Qt 크리에이터라는 개념, 얘는 그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만으로 우리가 개발한 소스가 그냥 동작하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 파일 하나만 딸랑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실행 파일은 무엇으로 컴파일 하느냐? 그러면 그 운영체제별로 이제 우리 흔히 GCC 컴파일러가 있죠. 그 GCC 컴파일러가 그 리눅스나 윈도우나 다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크로스 컴파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체제, 저 운영체제 다 운영체제마다 사용하는 그 사용 가능한 특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폰트를 어떤 특정 폴더에만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폰트를 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거나 이렇게 시스템마다 제한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Qt에서 개발의 어떤 어려운 점이 되겠죠.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그 윈도우에서는 폰트가 12일 때 실질적으로 해상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리눅스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이제 100% 이제 그 크로스 컴파일 환경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게 원래 노키아가 유명 이제 핸드폰 개발 회사인데, 노키아에서 그 노키아 핸드폰을 위해서 이제 그 노키아 핸드폰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환경이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저는 Qt 크리에이터가 사용법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Qt 크리에이터는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열리고요. 이쪽에 이제 프로젝트가 열려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이미 만들어 놨고요. 열어보면 이제 우리 프로젝트 파일도 보면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다른 툴들은 프로젝트 파일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여기 이 Qt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다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소스 파일 언어 CPP가 몇 개 있고 무슨 언어 폴더에 있고 정도만 있고, 뭐 진짜 뭐 이거 마치 C소스를 가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표시가 C소스에서 다음 줄 내려갈 때 이제 쭉 쓰잖아요. C 언어 소스 기반으로 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플러스는 해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돼서 폼, 예. 처음에 저는 이게 UI가 뭐냐, .UI가 뭐냐, 좀 이거에서 좀 헷갈려 했습니다. 근데 .UI는 그 우리 윈도우에 보면 윈도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보면은 리소스 다이얼로그 파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화면 디자인을 모아놓은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폼즈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다이얼로그를 말하고, 요것들은 헤더, 요건 소스, 요것들을 모아서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이런 파일을 만들고, 이거를 여기다가 AAA라고 만들면 실행 파일을 AAA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요 소스는
그 리눅스용 제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라 가지고 이렇게 샘플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libs라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파일을 링크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그 리눅스 환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리눅스 환경이 아닌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리눅스용 타겟으로 좀 짜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디버깅을 윈도우에서 하고 있고 윈도우에서 실행도 할 수 있어요. 재미난 일이죠. 다른 툴에서는 상상도 못한, 제가 윈도우에서 개발을 다 해갖고 로직 개발을 해갖고 돌리기는 리눅스에서 돌릴 수 있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다시피 이제 들어가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 파일을 보고, 이제 이게 그 앞서 설명드린 SVN 서버와 막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소스가 변경이 되어 있다면 여기 빨갛게 들어올 거고요. 내가 만든 소스가 변경한 게 서버에 올린 거랑 일치한다면, 변경 사실이 없다면 이제 초록색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조금 SBS 서버하고 좀 이렇게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지 이게 가끔은 잘 안 맞을 때 있으니까 이걸 다 믿지는 마시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만든 소스가 있는데, 일단 급하신 분들은 자, 리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빌드 5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빌드 5를 딱 누르면 뭐 세이브 할 거냐 물어보는데 세이브를 하고, 이제 이 Qt 크리에이터 화면에서 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컴파일 아웃풋을 눌러보면요, 내부에서 막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리눅스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좀 보시면은 아하, 이렇게 바로 감 잡으실 분이 계시는데, G++ -C 컴파일 하겠다, 뭐 파이프가 있고 해가지고 이것만 쓱 봐도 이거 -O2 보고 이 최적화가 들어가는구나, 뭐 옵션도 이것만 봐도 이게 그 컴파일러에서 이 C 언어를 컴파일 중이구나, 그거를 이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Qt 크리에이터라는 환경은 컴파일러를 이렇게 호출해주는, 마치 뭐랄까요, 그 도스 환경에서의 그 어떤 도스 환경으로 말하자면은 그 메이크 환경이라고 할까, 메이크를 실행하면은 그 메이크 파일을 로딩 해갖고 그 소스와 헤더 같은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행하는 거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난 위치를 이슈라고 보시면, 이게 이슈라고 또 클릭해 보면 어느 줄에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느 줄에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 경고가 이제 요거는 경고고요, 요거 경고고, 요거는 뭐 심각한 무리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이제 보통 더블 클릭, 이걸 클릭을 해 보시면 이것에 대한 경고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고가 뭐냐, arity may use initialize in this function. 이제 요 arity 변수가 추기화 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이제 이것을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서 요 변수에서 제가 윈도우에서는 저가 호출하지 않도록 해놨거든요. 그 리눅스 버전에서는 이제 리눅스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 리눅스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면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호출할 수 없죠.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쓰도록 제가 if df 윈도우즈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정의를 한 건데, 이제 우리 그 Qt 환경에서는 디파인 if QoS 리눅스 Qo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QoS if df QoS 리눅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리눅스 환경에서 일때 뭐 이렇게 뭐 컴파일 되고 이렇게 그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이제 Qt 검색을 해보시면 이 컴파일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게 프리디파인 되는 그런 명령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리눅스 환경에서
값이 리턴이 될 거고, 리턴된 값이 들어간다면 여기 완영이 안 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 소스는 완영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소스를 보면은 이거 이제 기본 옛날 그 구형 C 소스 컴파일러보다 좀 약간 깐깐하게 이제 하는데요. 자, RCV 버퍼라고 하는 요것이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보시면요, 얘가 정의된 곳으로 갑니다. 이게 좀 좋아요. 이게 이클립스 IDE 환경하고 이클립스 환경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니까 좀 좋습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 캐릭터죠. 이 캐릭터 변수는 사인드와 언사인드가 있잖아요. 사인드 캐릭터가 있고 언사인드 캐릭터가 있는데, 사인드 캐릭터의 경우에는 127까지만 양수고, 127을 넘기면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26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RCV 버퍼에 문자가 들어갔을 때 상위 비트, 그러니까 0번 비트, 1번 비트, 2번 비트에서 7번 비트가 1일 때 이것을 부호 비트로 보느냐 안 보이느냐가 이게 캐릭터냐 언사인드 캐릭터냐 이거에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딩을 이렇게 짠다면 이제 0x FF는 16진수 FF와 같냐는 이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RCV 버퍼 얘는 0부터 255까지 0부터 FF까지 쓴 언사인드가 아니라 얘는 그 사인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문은 항상 실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구형 컴파일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코드지만 신형 컴파일러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지금 Qt 컴파일러에서는 이건 마이너스를 보고 이게 아예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RCV 버퍼라는 얘를 캐릭터 변수로 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unsigned가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NSI 그 표준에서는 unsigned 캐릭터라고 이렇게 하는데, Qt에서는 이제 그 Qt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한 게 UCHAR 유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Qt 환경에서 이제 그 프리디파인에서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것도 있고 변수도 그 int 이제 QINT라는 게 있어요. 모든 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보면 QINT 딱 치면은 이제 이 Qt 환경은 그 지금 타이핑한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대충 이제 목록이 나오는 좀 친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대충 치면 이게 대충 그것에 비스무리한 것들이 다 나와지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많이 이제 편의성을 제공을 하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QINT 8, QINT 16, QINT 64, 부호 있는 8비트 변수도 사용할 수 있고요. 부호 있는 16비트 변수도 사용할 수 있고, 부호 있는 64비트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언사인드를 어떻게 하느냐? QUIN 이 정도만 쳐보시면 이제 언사인드도 나옵니다. 되죠. 이게 이제 Qt에서 이제 제공하는 환경인데, 이런 걸 많이 하게 된다면 향후 몇 년 후 Qt보다 더 좋은 툴이 나왔을 때 이 소스를 재활용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게 일괄 변경해가지고 다 이제 어차피 언사인드 캐릭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거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Qt, 저는 표준을 좋아하니까 언사인드 CHAR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걸 다시 컨트롤 B 누르면요, 이제 빌드에서 하키를 보시면 이제 빌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한 소스를 다 컴파일을 한다. 컨트롤 B 눌러요. 누르면 세이브 할 거냐 물어보고, 묻지 마라. always save, save all. 그렇게 해놓으면은 다 세이브하고 이제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보면 뭐죠? 딱 뭐자? 이거 보면은 그럼 얘가 이제 언사인드로 바뀌니까 또 이거 하는 게 변수들이 또 바뀌겠죠. 그럼 이 함수는 또 뭐냐? 이 함수는 캐릭터 포인트를 받는 함수죠. 수고 갖다 대도 이 함수 프로토타입이 나옵니다. 함수 프로토타입에 캐릭터 포인트를 원하는데 RCV 버퍼가
이제 언사인을 바뀌니까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큐티는 C 언어임에도 그 C 뿔뿔 되면서 굉장히 좀 깐깐하게, 예, 좀 그, 컴파일 컴파일 상태가 아닌 그, 그 컴파일하면서 바로바로 보여주니까요. 예, 이 컴파일만 이 컴파일 에러만 안 나게 코딩만 잘해도 거의 버그가 없는, 그렇게 좀 뭐랄까, 좀 깐깐하니까 퀄리티가 좋은 소스 코드가 나오는 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큐티를 개발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쓰다 보니까 상당히 큐티가 좀 컴파일러로서는 좀 좋고, 이제 컴파일 속도는 뭐 볼랜드의 터보시에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건 답 안 나오는, 너무 느립니다 이게. 아까 보시던 바와 같이 뭐 컴파일 아웃풋 할 때 이제 컴파일러 다 호출해 쓰다 보니까 이게 엄청 느려요. 매번 뭐 리더 호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느린 편이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또 상당히 느렸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보다 더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큐티 환경으로 개발을 하려면 그 SSD 하드 정도는 뭐 따라 주시고, 그래서 좀 이제 CPU도 좀 빠른 걸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이 성공을 하면 이제 디버그 해가지고 이제 F5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 잘 되시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는 개발하다가 잠깐 이제 백업해서 지금 가져온 소스인데, 이 소스는 이제 아주 옛날에 만든 소스라서 거의 쓸모가 없는 소스고, 뭐 지금 제가 이거 다 하나도, 일단 지금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큐티에서 이제 소스를 추가를 한다, 추가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폴더를 나눠서 소스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소스를 루트에다가 쭉 그 소스 파일들 놓는 루트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스레드라는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이렇게 하면요, add new 해가지고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qt에서 C++에서 폼 qt잖아요. 폼 클래스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튼이 없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UI랑 CPP 파일과 헤더를 동시에 만들어주면서 UI는 폼에 대한 디자인을, CPP는 그 폼의 그 수행하는 코드를, 이거는 헤더를 이렇게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이얼로그 뭐 해가지고 뭐뭐뭐 안무캠 넣으신다면, test.js 이렇게 해서 넣는다면, 이렇게 해서 next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넣을 거냐, 그러면 뭐 이렇게 pgc 누르면 이렇게, 요 화면은 이제 그 UI, 그러니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따지면은요, 다이얼로그 편집하는 화면입니다. 근데 사실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고, 여기 컨트롤도 보면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주얼 C의 진짜 뭐 옛날 버전 그 정도. 뭐 위젯이라는 개면 도대체 왜 이거 가지고 뭘 할까 답답한데, 뭐 근데 그 델파이라든지 C++ 빌드를 써보셨던 뭐 그런 분들의 그 서드 파티 컴포넌트 다 인스톨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보고 상당히 실망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Qt에서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들이 윈도우만에서 쓸 것도 아니고 리눅스에서만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호환되어 되니까, 그 최소의 호환되는 이제 교집합 영역만 모아놨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능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라벨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누른 상태에서 막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러면요 라벨을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여기 우측 하단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뭐 헬로라고, 이렇게 헬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글씨를 또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굴림처에 9 폰트로 되어 있는데 폰트를 12 정도로 키운다거나 뭐 다른 폰트를 할 수가 있어요. 휴면 매직체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글씨 그 크기를 키우면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폰트의 숫자가 윈도우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해도 윈도우에서는 겁나 크고요. 리눅스로 가니까 겁나 작아져요. 그러니까 좀 그 비율을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리눅스용을 개발한다면 그 리눅스 개발한 걸 딱 했더니 화면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직 개선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윈도우를 개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윈도우를 다시 리눅스 버전으로 맞추자니 또,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큐티 크리에이터 쪽에서라든지 어떤 쪽에서 많이 개선될 사양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버튼을 만들 때 버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누르면 잡지 같은 거, 푸시 버튼 이런 거죠. 버튼도 뭐 다양한 버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냥 여기다 그림 넣으려니까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큐티에서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들어가는 이미지, 나오는 이미지,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검색해 보시면 다 됩니다. 되는데 좀 노가다가 많이 필요해요. QML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QML로 이렇게 표시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일단 누르고 이제 비주얼 베이지 같은 거나 델파이 같은 거 하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더블 딱딱 하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세요.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코드 슬롯이라는 게 있어요. 슬롯. 우리가 이제 그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러죠? 이벤트 핸들러를 여기 큐티에서는 슬롯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슬롯을 딱 코드 슬롯 하면은 클릭 이벤트에서 프레스, 릴리즈, 토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 이벤트 핸들러 같은 그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열립니다. 예. 그럼 클릭을 딱 오케이 누르면요, 온 버튼 클릭 드라그가 생겨요. 그러면 이 함수는 누가 호출해 주냐, 여기 헤더들을 다 연결을 해보고 열어보고 이렇게 소트 하다 보면 얘를 호출해주는 함수가 이 소스,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말고 함수가 이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컨트롤 클릭을 해보면은, 이 퍼미션 때문에 열지 못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UI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별도의 헤더가 생겨갖고 처리가 되고요. 그 C 언어 소스가 마저도 MOC라는 그 중간 컴파일된 C 소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소스는 좀 상위 레벨의 그 C 언어 소스고요. 내부 그 좀 언더 소스들은 C 언어 소스로 또 이렇게 C 코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큐티는 마치 순수한 C 언어인 양 포장하는 이렇게 옛날에 클리퍼 그런 종류의 언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이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MF4C가 있죠. 대표적으로 MF4C 라이브러리가 있고, 뭐 볼랜드 쪽 계열에서는 OWL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큐티에서는 큐티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C 언어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C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Q 스트링이라는 거가 있고, 대부분 이게 이제 이 큐티에서는 오로지 유니코드로만 동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글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할 때 그 유니코드로 바꾸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그 한글 문제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지금 이게 큐티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빌드하고 F5 눌러서 실행만 하면은 그냥 실행됩니다. 실행되고, 실행 파일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왜냐면 군더더기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갑자기 다 버지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좀 크로스 컴파일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원들이 컴퓨터 성능이 나쁜 걸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작게 아웃풋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헤더는 볼까요? 헤더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시전을 써서 헤더 볼 수 있어요. 헤더도 보시면 이제 마우스 이제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편집 이렇게 헤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하면이 좀 뭐랄까요, 좀 편하다. 이게 이제 이런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제 요즘 나온 툴들이 거의 이런 게 다 제공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인프라이즈 쪽, 그러니까 블렌더 계열 그 요즘 나온 툴들도 다 이렇게 이런 거 제공하고요. 또 SVN 서버랑 또 연결도 다 되고 요즘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닫았다가 열어서 다시 보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도 딱 열면 딱 열리고. 예. 막 긴 소스를 볼 때 좀 다들 닫고 싶어서 좀 닫고 좀 작게 이제 보고자 할 때 이렇게 화면이 유용하죠. 참고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좀 뭐냐면 이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마우스 우클릭 이제 여기서 우클릭을 딱 하면요. 컴파일이 성공했을 때 우클릭을 하면은 요 변수를 일괄적으로 변환해주는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게 좀 재밌고, 그 외로는 뭐 그냥 뭐랄까요, 좀 혹시 뭐 그러니까 진보한 그 유료 컴파일러보다는 좀 투박한 경우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제 컨피그레이션 이제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좀 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파일 메뉴 하나씩 볼까요? 파일 메뉴는 요거들은 이제 뭐 새로 만들고 뭐 이제 프로젝트 다 하실 거고 그런 거 다 하실 거고, 디버그가 동작하는 환경에서만 이제 동작할 수가 있고요. 빌드에서 요건 빌드올하고 리빌드올은 다릅니다. 빌드올은 이제 꼭 수정되어야 되는 것만 컴파일 되어야 되는 것만 맞는 거고, 리빌드올은 이미 컴파일을 해서 오브젝트 파일 나온 것도 다시 리빌드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 어널라이즈 툴즈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아직 제가 이제 깊이 뭐 삽질해 보지 않은 관계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직 공부 안 해봤고요. 섭버전, 우리 SVN 서버 섭버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있는데, 이게 호환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눌러봤는데 업데이트 받고 커밋올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냥 섭버전 클라이언트를 좀 따로 쓰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뭐 섭버전 호환이 안 된다는 에러 메시지 삑삑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툴들도 이제 이 큐티가 지금 오픈 리소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느 회사가 열심히 이제 계속 버전업을 시킬런지는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뭐 댓글로 혹시 더 필요한 것이 내용이 있으시면 달린다면 제가 큐티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한테 맞게끔 강좌를 또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